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1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한 다음에 조립품 파일과 제점용 파일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3D 프린터용 파일을 사용해서 슬라이싱하는 방법과 G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공개 문제 17번 도면에서 1번 부품은 이렇게 돼 있고 2번 부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한 다음에 조립품을 완성시키면은 이런 형상이 되겠죠. 이 조립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축을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이쪽은 X축이 되고요. 이쪽은 Y축이 되겠죠. 다음에 도면을 살펴보면은 1번 부품에서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정의된 이 두 개의 치수는 조립되는 부분의 치수를 참고로 해서 치수를 산출해 주어야 됩니다. 문제를 살펴보면은 공차 한계를 1m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유를 주고 저는 0.8mm씩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이 A 부분은 2번 부품의 파이 6에 해당되는 이 샤프트가 조립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파이 6보다 치수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파이 6.8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다음 B 부분은 2번 부품의 이 사이에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5라고 되어 있는 치수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4.2 치수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출된 치수와 기준축을 중심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열고 새로 만들기에 가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템플릿이 열리면 먼저 위에 옵션으로 가서 문서 속성을 선택하고 단위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MMGS 단위계를 선택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17번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트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폴더를 어떻게 만들고 파일은 어떻게 저장하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이행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출용 파일 리스트에는 조립품 파일과 제점용 파일, 3D 프린터용 파일, 그리고 G코드 변환 파일 이렇게 4개의 파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3D 프로그램은 조립품 파일이 구성하고 있는 부품 파일이 없으면 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품 파일도 함께 저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출용 파일 리스트에 없다 보니까 부품 파일에 이름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파일 이름을 결정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대로 XY 축이 들어있는 정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1번 부품에서는 가운데에 A라고 되어 있는 파이 6.8짜리 원이 있고요. 밖에는 반지름 6짜리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파이 6.8 그리고 두 번째는 반지름 6짜리 그래서 12파이짜리 원을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두 개의 원은 동심이다 이런 구속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두 개를 제도를 한 다음에는 밖에 있는 이 외형의 모습을 스케치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비스듬하게 이렇게 사선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부 각도가 45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못하기 처리를 해주면 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할 때는 선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이러한 모양으로 스케치를 합니다. 이쪽 귀퉁이에 보면은 이러한 홈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러한 사각형 하나를 더 추가로 스케치를 해줍니다. 이제 이쪽 꼭지점과 이쪽 꼭지점을 일치시켜 주고요. 이쪽 선과 여기에 있는 원주는 접선 구속을 주고요. 또 이쪽 선과 이 원주도 접선 구속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이 선분과 이 선분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부분까지 제거를 해줍니다. 이제는 치수를 입력합니다. 위에 있는 이 부분이 3mm가 되죠.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깊이는 2mm가 됩니다. 다음에 이 전체의 폭은 6mm고요. 여기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깊이는 15mm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에서 제일 위에 모서리까지의 높이는 5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스케치가 전부 제도가 되면은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로 갑니다. 돌출될 부분은 4.2라는 치수만큼인데요. 나중에 조립할 거를 생각해서 가운데에 중간 평면이 있도록 대칭으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 평면을 선택하고 치수는 4.2를 입력해 줍니다. 선택 프로파일은 이 부분이 됩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못하기를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부분은 15에서 6mm를 제하면 9mm가 남죠. 45도로 동등거리를 해서 9mm 치수로 모를 따줍니다. 다음 다시 한번 못하기로 들어가서 이 위쪽에 있는 모서리가 3mm만큼 모가 따져 있고요. 아래도 3mm만큼 모가 따져 있습니다. 따라서 동등거리를 선택하고 치수는 3mm를 입력합니다. 이 윗부분에 3mm 모를 따주고요. 이 부분에도 3mm만큼 모를 따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으로 모델링이 됩니다. 이제 이쪽 부분에 등번호를 음각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해주고요. 이렇게 경사진 부분에 등번호를 비스듬하게 입력을 하려면은 이 면에
선분을 제도해 줍니다. 적당한 높이로 길이는 10mm 정도의 선분을 스케치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 선분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등번호의 위치를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분은 보조선으로 바꿔주시고요. 다음에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곡선 부분에 이 방금 그려준 사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부분에 여러분의 등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문서 글꼴 사용의 체크를 해제하고요. 글꼴을 클릭한 다음에 높이는 크기를 선택해 주고 계략적으로 22 정도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문자 스케치는 종료를 하고요. 이 위치를 지금 위의 간격과 아래 간격을 조금 조절을 하고 싶다면은 이 선분의 위치를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아래로 조금 내려주면은 이 숫자가 조절이 됩니다. 다음에 이 위치를 이쪽 왼쪽으로 더 보내고 싶다면은 역시 이 부분을 이렇게 끌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주게 되면 이쪽으로 위치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도록 하고요. 배치가 끝났으면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돌출 컷으로 가서 스케치를 선택해 주고 브라인드 형태의 깊이는 1mm를 지정을 해 줍니다. 다음 등각 보기를 해서 제대로 음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끝났으면은 그대로 저장을 해 주셔도 되고요. 도면하고 모양을 맞춰서 비교를 해보고 싶으시면 큐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세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비교를 해보고 잘못된 곳이 없다면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닫아주고 이번엔 다시 파트 템플릿을 하나 열어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트 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품은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면에 이러한 모양으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정면에 스케치를 들어간 다음에 정면 부분에 원을 이용해서 6파이 원을 하나 그리고요. 다음에는 파이 10짜리 원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파이 12짜리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파이 10짜리, 다음에는 파이 12짜리 이렇게 해서 원을 3개를 제도를 해 주시고요. 각각 이 3개의 원을 전부 선택한 다음에 동심 구속을 줍니다. 이제는 나머지 이 외형에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을 스케치를 해줍니다. 선을 이용해서 선분을 그리는데요. 사선을 그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려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구속이 제어가 됩니다. 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만큼 다시 이리 와서 또 사선을 그리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마무리를 합니다. 다시 선을 이용해서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선 부분도 스케치를 합니다. 이제는 이 선분과 여기에 있는 원줄은 접선을 시켜 주시고 이 선과 여기 원주도 접선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선분과 이 선분은 평행 구속을 줍니다. 이제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제거를 하고요. 안쪽에 있는 이 부분도 제거를 해주고 여기에 이렇게 남은 부분도 제거를 합니다. 다음에 이쪽의 치수를 보게 되면 전체 높이는 6mm인데 여기에 파져 있는 3mm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중간점에 일치를 시켜줘도 되고요. 혹시 이쪽 두께와 이쪽 두께가 항상 중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도가 없다면은 따로 치수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이 선분과 이 선분은 동일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분과 이 선분은 동일선상이다 해주시고요. 이 선분은 여기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늘리기를 이용해서 이 선분은 여기까지 연장을 시켜줍니다. 이제는 치수를 입력합니다.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각도는 135도고요.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치수는 6mm고요.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치수도 6mm입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는 3mm고요. 여기 끝부분은 2m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높이는 3mm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는 6mm고요. 다음에는 끝에서 끝까지의 치수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끝까지. 자, 그래서 Shift를 활용해서 여기 끝까지의 치수를 입력합니다. 여기는 50입니다. 스케치가 전부 완성이 되었으면은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돌출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모든 부품을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돌출을 시킬 거기 때문에 방향은 블라인드 형태로 바꿔주고요. 제일 먼저 해줄 부분은 10mm만큼 돌출된 부분이 여기 축과 요 위에 있는 이 블레이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축과 여기에 있는 블레이드 부분은 10mm만큼 돌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고요. 다시 돌출을 선택하고 조금 전에 활용한 스케치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5mm만큼 돌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치수를 5mm로 바꿔주시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5mm만큼이고 이 부분도 5mm만큼입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졌는데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윗부분에서 이만큼 또 돌출이 되어 있죠. 자, 이 부분도 돌출을 이용해서 좀 전에 그려져 있는 스케치를 클릭해 준 다음에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여기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제일 위에 있는 시작 부분을 스케치 평면이 아니라 면 평면 선택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를 지정합니다. 자, 요 면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블라인드 형태에서 5mm만큼 돌출이 되었기 때문에 스케치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택 프로파일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앞에 있는 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이쪽에 테두리에 가서
모가 깎여 있는데요. 지시 없는 목깎이는 반지름 1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렛을 선택하고 반지름 치수를 1mm로 지정해 주고요. 이쪽 모서리를 지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형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역시 큐브를 활용해서 도면하고 같은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자세를 잡아줍니다. 비교를 해보고요. 이상이 없으면은 저장을 합니다. 이제는 닫아주고 새로 만들기에서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조립품 템플릿에서는 기준이 되는 부품이 2번 부품입니다. 그래서 파트 2번을 열기를 하고요. 처음에 불러오는 부품은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품은 여기 녹색 갈매기를 클릭을 해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고정 배치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부품 삽입을 이용해서 이제는 1번 부품을 불러옵니다. 이 1번 부품은 임의의 공간에 그대로 클릭을 해 주시면은 배치가 되겠죠. 이제는 이 두 개의 부품을 서로 메이트를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메이트를 해 주시고 이 두 개의 부품은 각각 이렇게 풀어 주신 다음에 1번 부품과 2번 부품의 첫 번째 메이트 될 부분은 이 샤프트 부분입니다. 이 샤프트와 여기에 있는 구멍 부분을 메이트를 합니다. 자, 이제 좌측면을 보면은 이 가운데로 이 부품이 들어와서 조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1번 부품의 가운데의 중간 평면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평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평면을 하나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이트를 일단 종료를 시키고요. 2번 부품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위쪽에 파트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트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겠느냐고 묻죠. 당연히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 클릭하고 여기에다가는 비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여러분의 비번호가 02번 그러면 02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편집 창으로 바꿔지면은 요 부분에다가 평면을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피처 탭으로 가서요. 이쪽에 보시면은 참조 형상이 있습니다. 참조 형상 아래에 기준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1참조, 제1참조는 이쪽 면을 선택해 주고요. 제2참조는 이쪽 면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중간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평면은 보이지 않도록 숨겨줍니다. 그리고 복귀를 합니다. 자, 이제 메이트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트리를 풀어 주시고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만든 2번 부품의 평면을 선택하고 1번 부품에는 정면이 되겠죠. 그래서 좌측면을 이렇게 맞춰 보시면은 정중앙에 이렇게 메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정면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이 부분의 위치가 정확하게 반듯하게 맞게 하기 위해서 2번 부품의 윗면하고 1번 부품의 윗면을 맞춰서
메이트를 해줍니다. 자, 이제 메이트가 전부 끝났으므로 메이트를 닫습니다. 등각 보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고요. 도면상의 모양하고 맞추기 위해서 큐브를 활용해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서로 비교를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저장을 합니다. 이러한 수정된 문서에 대한 저장하기 창이 뜨면은 모두 저장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파일 형식을 STP로 바꿉니다. STP 확장자에는 AP203과 AP214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최신 버전으로 저장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AP214를 선택해서 STP 저장을 시킵니다. 옵션을 열어서 출력 형식은 솔리드와 곡면, 그리고 면 모서리 속성 내보내기, 주기적인 면 분할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STL 파일, 다시 말해서 3D 프린터용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3D 프린터용 파일은 출력을 했을 때 어떤 위치로 자세를 잡아주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로 출력을 한다면 이 밑에 부분에 서포트가 생기겠죠. 다른 부분은 큰 문제 없이 그대로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파일 형식을 STL로 바꿔주시고 옵션에 가서 단위는 밀리미터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센티미터로 가게 되면 10분의 1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실격이 되겠죠. 다음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 여기에 체크를 합니다. 이 부분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부품 1번과 부품 2번의 파일이 따로따로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는 게 합격으로 가는 길이겠죠. 확인을 해 주시고 이대로 비번호를 이용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러한 메시 미리 보기 파일이 뜨면은 확인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파일을 전부 저장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장한 3D 프린터용 STL 파일, 이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G코드 파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 변환된 G코드 파일까지 추가해서 폴더에 저장을 하고 폴더체 USB에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3D 프린터용 파일을 가지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G코드로 변환하는 방법은 별도로 강좌를 여기에 링크해 놓았습니다.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고요. 공개 문제 17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